미국의 12월 물가 상승률이 무려 7%, 정말 살인적인 수준으로 물가가 올랐는데요. 통상은 물가가 그렇게 올랐으면 사실 미국 주가가 한 2% 정도 빠질 수 있는 건데 주가는 올랐습니다. 시장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측치 범위 안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조금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사석에서 1월장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1월 효과 다 지나간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직 1월이 남았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시장을 누르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긴축과 수급인데 긴축 얘기는 어쨌든 간에 시장이 조금 줄어들고요. 오늘 이제 만기일이고 수급도 조금 풀릴 상황이 됐기 때문에요. 그 말도 1월 효과 남은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일정 부분 공약은 가능하지 않을까. 대화가 끝나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자, 시장이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조금 노릴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제 오늘도 이제 IT나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이 이제 올라오고요. 바이오는 ABL 바이오가 좋은 얘기가 어제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또 매드팩터 관련해서 악재가 나오면서 흔들거리고요. 0.2% 정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상승폭 조금 줄었고요. 코스닥은 바이오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0.6% 좀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녹록지는 않은 시장 흐름들을 알려줍니다. 구체적인 시장 이야기 하면서 전략과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출발하겠습니다. 잠겨있는 수익도 해제하고 기업과 시장의 비밀도 풀어보는 시간, 잠금 해제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강한 펀치를 날릴 분, 효도르 김종현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과 지금 시장 분위기부터 살짝 짚고 오늘의 종목들 해제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좀 눈에 띄는 흐름 보이는 종목들인데요. 한세실업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좀 강한 흐름 나옵니다. 강력 매수 의견 증권가에서 나온 영향이고요. 앞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매드팩토가 또 부작용 관련한 이슈로 하한가 기록되고 있고 CIS, 나인테크 등의 종목이 어제 LG엔솔 수요 예측 결과가 상당수 좋게 나오면서 장비사들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화분, 동성화인텍, 주성기자재 쪽 최근 들어 좀 좋은 흐름 이어오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나 GSE 등의 가스주도 오늘 강세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어요. 뭐부터 좀 얘기 나눠볼까요? 위원님, 저 CIS가 저희가 이틀 전에 잠금 해제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장에서 또 강한 급등도 나오고 있어서 반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걸 두고 시장에 자금이 쏠리니까 결국 그들이 장비 투자할 거 아니야? 걔네한테 납품 많이 하는 데가 어딘데? 이렇게 관심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작년 한 가을쯤 제가 PNT를 아마 지금 이 프로그램에 모태가 된 오후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네. PNT를 처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분명히 언급드렸죠. 소재주가 급하게 갈 때 소재주를 따라 사는 것도 좋고 소재주가 중심인 것도 맞지만 과연 2차 전지 이제부터 공장이 만들어지고 2차 전지 새롭게 공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갈 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네. LG엔솔 120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공장 짓고 공장 안에다 장비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뒤늦지만 오늘 PNT, 원익PN 이런 종목군들도 과거부터 움직였고 지금도 꾸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선반영 이미 되었고요. 네. 따라서 LG엔솔 상장과 관련되어서 다른 종목군들도 더 견조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미 장비주들도 주가가 꽤 오르기 시작해서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싸진 않거든요.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싸지 않습니다. 소재주처럼 부담될 정도는 아닌데 네. 장비주의 특성이 이렇게 장비 투자가 확 늘어날 때 실적이 확 늘었다가 줄어드는 그 특성을 고려해 보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너무 공격적인 접근을 하시기보다 LG엔솔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는 것, 그다음에 LG엔솔의 주가 동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의 트레이딩도 좀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비주들이 연말 연초 분위기 상당수 좋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럴 때는 또 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챙기는 과정도 분명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장비주, 특히나 저희 잠금 해제 종목이었던 CIS 흐름도 오늘 상당수 좋게 나오고 있네요. 자, 조선 기자재 흐름도 한번 볼게요.
12월부터였죠. 이 HSD 엔진, 동성 화인텍 혹은 한국카본, 기자재 쪽 분위기도 상당수 좋아졌습니다. 요거 의미 있게 봐도 될지 궁금해요. 사실 올해는 조선사들 많이 나아질 거다. LNG 선발주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기자재도 같이 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인 거죠. 어찌 보면 조선주보다는 기자재 쪽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확정된 뉴스는 아닙니다만 이후에서 뭐 합병 반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양상이고 그래서 이런 뉴스들에 의한 단기 변동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주는 아시는 것처럼 돈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 저가 수주한 부분들을 계속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의 개선, 그러니까 실적 역전이 언제쯤 나타나느냐, 즉 좋은 수익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수주가 실적이 언제부터 잡히느냐가 관건인데 이런 것들을 좀 타진해야 되는 조선주와는 달리 조선 기자재는 어쨌든 수주 나온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밀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의 개선 속도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봤고 과거에 우리가 조선주가 정말 좋았을 때도 실제로 조선 기자재 종목군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훨씬 좋았기 때문에 조선주보다는 좀 더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 동향은 뭐 종목마다 좀 차이가 있고 일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반영해서 조선 기자재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조선 기자재들 중에서는 핵심 종목들 위주의 조금은 압축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그중에서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들인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도 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좀 시황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종목 잠금 해제해 보겠습니다. 김혜연님에서 뽑아주신 종목은 열어보면 LG전자예요. 성장이 꿈틀, 수익도 껑충 이렇게 돼줄까요? LG전자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오늘 장 8% 정도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는데 비용 올해는 떨어질까? 비용하면 뭐 생각나는 게 인건비, 물류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LG전자가 엮여 있는 거면 물류비 쪽에 더 치중을 해야 될까요? 일단 4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뭐냐면 매출은 예상보다 굉장히 늘어난 상황. 그런데 수익성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12월부터 우리가 관측한 또 하나의 변수가 뭡니까? 수출입이 역전되기 시작했죠. 드디어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결국은 수출 증가분보다 수입이 늘어나서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10일까지 집계된 1월달 수출도 어떻죠? 적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과연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결국은 지금 핵심 포인트는 저는 LG전자는 수익성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 일단 이 BDI를 보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내려왔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레벨을 보셔야죠. 지난 2018년부터 20년까지 보였던 전반적인 레벨의 지금 하단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래까지 쭉 내려가면 이제부터 물류비에 대한 부담은 뭐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어차피 BDI니까 이 건화물 쪽이잖아요. 근데 지금 컨테이너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공급망 쪽은 여전히 굉장히 타이트한 양상이어서 이 BDI가 떨어지는 만큼 운송비가 떨어질 거다라 예상하는 것은 조금 어설픈 예측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것은 지금 뭐 유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PPI를 자극하는 요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올해 이 LG전자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까?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요소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의 리포트들을 보면 올해 LG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도 많습니다만 그런 장밋빛 전망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일부 희석해야 될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다. 왜 12월 달부터 국내 수출입 영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 원가 요소들, 환율의 영향 이런 것들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에 들어가는 측면들을 좀 잘 들여다보면서 이익 관리가 돼야지만 LG전자가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상기해봐야겠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독보적인 프리미엄 가전? 저 이렇게 물음표 붙으면 싫어요. 뭔가 계속 의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LG전자의 이 독보적인 프리미엄 가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TV로 체질 개선 했잖아요, 이번에. LG가 유일한가요? 글쎄요. 제가 뭐 박민영 앵커를 탓하는 건 아닌데
일단 제 생각에는 LG가 프리미엄 가전도 맞고 세계 시장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준비된 그림 보시면 프리미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향후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LG만 프리미엄 가지느냐라는 거죠. 경쟁은 아마 올해도 치열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각각의 가전에서의 경쟁이 소위 AI 경쟁 쪽으로 간다면 과연 LG의 AI가 경쟁력이 있나? 이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프리미엄이 잘 만들고 품질이 좋은 것을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했다면 네. 2022년부터의 프리미엄은 좀 더 IoT와 연관이 되어 있는 MOT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좀 더 무언가 AI 쪽에서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프리미엄이 아닐까? 그러면 LG의 웹OS가 그리고 LG가 갖고 있는 AI 능력이 과연 최고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삼성전자의 올해 가장 중요한 IT 목표 중에 하나는 전체 기기를 다 연결성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은 어느 정도 그 능력을 통해서 기기 연결성을 통해서 이 체계를 이어갈 수 있는데 스마트폰 사업을 접은 LG가 과연 이것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단순하게 팔고 있는 프리미엄 가전이 조금 는다고 해서 그것을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더 주가에도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지는 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LG전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안 좋다가 아니고 현재 시장이 포장하고 있는 이 당의 겉에 이 좀 뭔가 달아 보이는 이 당의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심해 보자라는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한 가지 의심을 해볼 포인트가 또 남아있죠. LG전자면 언제나 전장이 좀 이익이 나줘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장 부분 성장 얼마나 가파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세요? 지금 LG전자에서 제가 그래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전장, 특히 전기차는 올해 그 자동차를 말씀드리면서도 레거시가 더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LG전자가 지금 마그나와 함께하고 있는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에 보시면 네. 레거시 쪽과 좀 더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마 이쪽은 추가적인 성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하만 비중이 제일 높긴 하지만 오늘 나타나는 그 흐름을 보면 벤츠 쪽에 뭔가 추가적인 수주도 있다고 네. 하고 나름 그래도 경쟁력 있는 회사에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일단 이 전장 쪽의 흐름이 이 부품 쪽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LG 그 지금 일렉트릭이 8%밖에 안 되지만 네. 이것도 추가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동차 부품 전장 쪽에서는 뭐 덴소라든지 좀 더 앞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LG전자도 기존의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그다음에 LG전자, LG화학 배터리까지 하나로 연결된 일종의 자동차에서 그 껍질을 빼고 모든 걸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종합 부품사로서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보고 있어서 네.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은 약간의 의심 요인이지만 이것은 그래도 성장 요인을 반영해서 LG전자가 주가를 우리가 밸류에이션 할 때 이건 좀 성장 요인으로 녹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한 느낌이에요. 좀 걱정할 포인트와 그래도 이건 성장 포인트다라고 주셨는데 그걸 잘 섞었을 때 위원님이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 라인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LG전자의 뭐 BPS가 트레일링으로 보면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를 많이 보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1.6배, 1.5배 정도는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주가가 벌써 오늘 급등하면서 한 14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보진 말자. 그다음에 그 가격을 달성하고 나면 그 위에 다시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한 16만 원 정도 현재 주가에서 한 1.6배 정도를 고려한 한 16만 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뭐 이베스트 증권이나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니까 지금 포워드 BPS를 고려해서 뭐 한 18만 원, 그다음에 더 높게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요인보다 긍정적인 요인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면 그때는 우리가 성장주로서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LG이노텍이 빠르게 주가가 치고 나가는 것처럼 네. LG전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존 가전의 프리미엄으로 저는 PBR 2배는 힘들다. 오히려 VS 쪽에서 전장 쪽에서 뭔가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소위 PBR 2배
우리가 흔히 성장주라고 부르는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해봐야 되는 의심과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잠금 해제해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미워도 다시 한번 태양광. 그렇잖아요. 이 태양광에 투자하는 뭐 미국 대표적인 ETF도 그렇고 지난해는 뭐 그 전만 해도 뭐 바이든 정책 수혜주다 뭐다 했는데 지난해는 영 재미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TAN, 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인 태양광 네. ETF 같은 경우에도 주가 퍼포먼스가 전혀 좋지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 종목의 태양광 회복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지금 보시면 어쨌든 실적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네. 거죠. 매출 쪽에서 의심은 하고 있지 않고 일단 결국은 영업이익 쪽이 중요한데 이익이 나기 위해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국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야 모듈과 그다음에 이제 그 앞단을 더 뒷단을 만들고 있는 하나솔루션의 실적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시장의 예상은 폴리실리콘 가격은 떨어진다. 그러면 하나솔루션이 큐세를 통해서 팔고 있는 모듈이라든지 이런 발전 시스템의 가격은 수익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익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태양광 종목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 그러한 시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저는 최근의 반등이 태양광 때문에 나타난 것인가는 조금 더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태양광 쪽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싸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뭐 ESG다, 바이든 정책 수혜주다 하며 태양광 풍력 막 거론이 됐었는데 지난해는 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흐름이었었어요. 자, 그럼 최근에 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좀 긍정의 포인트를 그래도 잡아본다면 남다른 화학시황 뭐 이렇게 화학시황 쪽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석탄 수출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호주도 석탄 뭐 그러다 보니까 석탄을 기반으로 한 이런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타격이 있어서 우리가 석유 기반이니까 수혜 보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제품들의 마진이 대부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뭐 LDPE 같은 우리가 기초 유분에서 분리해낸 이런 제품들의 마진 추이를 네. 올해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저 밑으로 다 내버려 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BPS 기준, PBR 기준으로 보면 막 0.5배, 0.4배, 0.6배 막 이런 수준에서 거래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그래도 이 회사는 LDPE 같은 또 ABS 같은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다 하고 있는 쪽은 그렇게 크게 빠르게 개선될 만한 여지는 별로 안 보인다라는 거죠. 특히 2022년 전망이 더욱 그러하고요. 근데 그나마 이제 나아 보이는 게 뭐냐면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PVC를 포함해서 일부 가성소다와 같은 이런 제품들의 최근의 마진은 네. 개선되고 있고 올해도 개선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화학 쪽에서 모두 다 안 좋은 것은 아니다. 일부 좋은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태양광 시황까지 붙으면 네. 지금의 주가 반등은 저는 태양광보다는 오히려 이쪽 요인이 좀 더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태양광 시황까지 붙으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는 거죠. 최근에 하나그룹 잘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김동관 부사장이 이끌어왔던 소위 이 하나 큐세를 포함한 이 제조업 쪽은 굉장히 부진했는데 네. 김동원 사장인가요? 이분이 이끈 이쪽은 최근에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이 좋았다라기보다는 대표적으로 뭐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한 부분, 그 다음에 뭐 토스 같은 어떤 이런 IPO 쪽에 IPO는 아니죠. 어쨌든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서 실제로 평가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그룹의 금융 부분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금융 차익이 향후 이렇게 제조업 쪽으로 뭔가 와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든지 하면 하나그룹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뭔가 개선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의 전반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그룹 전반적으로도 분명히 개선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하나솔루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석유화학 업체들보다는 일부 제품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의 회복까지 나타날 경우에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조금 더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포인트의 핵심일까요? 세 번째 포인트로 주신 게 뭐 저평가 해소 부분이에요. 유일한 저평가 해소. 아, 여기도 물음표예요. 해소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뭐 키워드를 드릴 때 단순하게 그냥 저평가 이렇게 키워드 한마디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드리는 대로 다 그대로 쓰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뭐 의심한다라기보다는 그러면 이게 과연 저평가 해소로 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을까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면 비싸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최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분명히 한 배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고 최근에 반등은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석유화학 제품들 쪽에서의 마진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태양광과 관련된 시황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그룹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의 밸류에이션은 저는 뭐 최고치였던 1.2배까지 단숨에 갈 가능성은 낮지만 한 배에서 뭐 1.1배 정도의 수준까지는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태양광의 회복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있다. 그래서 태양광이 회복된다면 제가 보고 있는 목표는 1.1배에서 1.2배 사이 정도인 45,000원 정도는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45,000원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난 10월에 기록한 이후에 쭉 미끄러졌었던 그 가격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 저희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희 잔금해제에 나왔던 종목, 특히나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던 종목들의 LG 디스플레이, LG 화학, 그리고 이번에 하나솔루션 등까지 했을 때 기존의 시황에서 생각지 못하는 반전 포인트들을 얘기를 해주셨고 실질적으로 주가 반영도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김종효의 잔금 해제 검색해서 한번 다시 보시면서 이 내용들 괜찮네. 한번 체크해야겠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자,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